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문에는 부정부로 우리가 용기 내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운동권 특권 세력과 운동권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한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와 개딸,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우리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당이 하는 일이 야당 하는 일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대체 정부 여당은 뭘 하자는 겁니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하자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이기기만 한다면 된다는 식으로 플레이한다면 우리가 민주당과 다를 게 없어질 겁니다. 협치 그런 건 아예 마인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보시죠. 밑에서 가시죠. 배치가 좀 묘해서 일단 걸터 안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장동혁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아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김영동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네,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천준호 비서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뵈러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또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또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일종의 비상상태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우리 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민생을 챙기는 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뭐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마 장관 이임식 때 하신 말씀이시라고 해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 상황이겠습니까? 그 소망 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뭐 크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 전 재산 다 날리고 어쩌면 빚지어서 조달한 그 정말 그 소중한 전세자금 다 잃게 돼서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상황일지도 혹시 모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구제해주고 일부나마 또 후에 이제 구상하는 그 방식들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도 드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여기 제가 어차피 양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상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분위기 좋게 나눴습니다. 대표님이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이태원 특별법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해서는 추가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실까요? 그건 어떤 한 예를 드신 거고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진행되는 민생 관련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어떤 그 두 법안에 대해서. 그 두 법안에 대해서 제가 특정해서 말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었으니까 저희 당과 다 논의를 해서 이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저희 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 이 안에서요?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부탁드린 거나 뭐 협조를 요청하신 거예요? 결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라든가 감정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랬습니다. 위원장님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좀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4월 9일, 10일에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게다가 수사의 결론이 그때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이 통과되는지를 보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통과됐으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라든가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당에서 잘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혹시 거부권 행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는 좀 논의하신 게 있을까요? 그걸 특별히 제가 논의한 바는 없고 저희가 어제 당 차원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거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신속하게 재의결해야 된다는 방침이실까요?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호 비대위원 그 좀 제국주의 역사원이나 식민사관에 대해서 좀 비판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보도는 제가 잘 못 봤는데요. 그 보도에서 저희 당에서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낸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 대신에 특별감찰관이나 이부속실 대안 마련 건의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든가 그런 부분은 꼭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민생 전반이라든가 제가 이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습니다. 그 당에서는 실제 워딩과 기사의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기사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없던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않았고요. 당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이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중이라는데 죄송합니다. 예, 좀 저를 고발하는 사람 워낙 많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